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안녕. 오늘 1시간 일찍 이제 OMD를 저희는 창원 쪽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청주, 광주는 그대로 9시에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아가지고 지금 림프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듣게 하는 거는 이걸 설명을 안 듣고 하면 일단 우선 이해가 안 되므로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잘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두 되나 뭐 안 모두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게 어떤 디톡스인지 일일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우선 먼저 해보고 그리고 지금 림프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하게 된 이유는요. 저도 이게 제품이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바로 구할 수 없는 제품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듣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근데 지인께서 요즘 알죠? 유방암 엄청 많이 걸리는 거 알죠? 자, 몇 개월 사이에 2,000명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자, 유방암은 대부분은 요즘 지금 유방암 자궁암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지금 암 환자들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다. 백혈병 등등,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뭐 그러니까 폐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이유가 예방접종 때문이다. 안 죽으려고 맞았는데 이제 좀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선택하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안 맞아서 난 죽었다 이럴 수도 있고 맞아서 난 죽었다 이럴 수도 있고 각자 개인이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을 개인이 컨트롤해야 된다. 그거 확실하다.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어디 가도 약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입원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된 사실이죠. 예방접종은 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약이 없는데 예방하는 약은 있을까? 사실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마음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암이 걸리셨어요. 되게 루틴도 좋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던히 유방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이 근데 보통 유방암을 지금 유방암에 걸리면 요즘 이제 여러분 혹시 지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꼭 제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유방암을 수술을 하면 깨어보니 유방만 자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잘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림프까지 깨어보니 이쪽에 림프를 잘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이쪽 팔과 이쪽 팔의 두께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쪽 팔은 림프가 어떤 역할을 하죠? 림프가 쓰레기통이에요. 우리의 쓰레기통, 면역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왜 우리가 독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은 무엇을 여는 작용을 했을 때 가장 건강에 좋냐면 혈자리를 열어주면 림프가 열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독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몸매가 이뻐지는 이유는 독소가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비어서 불룩했던 게 이렇게 되는 게 스트레칭의 운동의 스트레칭의 효과입니다. 그는 근력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근력을 올리고 나면 열심히 운동한 것을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림프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림프암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백혈구가 막 나가서 싸워. 막 나가서 싸우는데 적이 너무 센 거야. 적이 너무 세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맞나? 꿀들목 아이가 나들목 아니지? 나들목 꿀들목 그죠? 목포의 그 울들목 막 이렇게 적을 그쪽으로 이렇게 땡겼잖아. 땡겨갖고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유리한 장소로 땡겼잖아요. 그렇게 백혈구도 막 싸우다가 너무 적이 세다 싶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땡겨서 어디로 오냐면 림프 안으로 들어옵니다. 림프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아군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서는 전쟁을 하면 일단 다이다이락 합니까? 그죠? 쪽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워서 그쪽에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림프구에 림프가 온도에 있는 림프가 추저으면 평소에 못 내보내면 적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적이 또 많은 거고 아군들이 힘이 없으면 어떤 면역도 되지 않습니다. 면역의 최전방이며 우리의 쓰레기통인 림프가 잘 버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 건강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설명하겠지만 흡수를 하고 밤에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하는 이 세 가지만 잘 돌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톡스는 림프 디톡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디톡스는 흡수, 재생, 그 다음에 배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에 가장 포커스를 둘까요? 디톡스라는 거는. 그치? 디톡스 나가게 하는 배출, 독소를 나가게 하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출의 대부분의 디톡스는 배출입니다. 그 중에서 간을 강조해가지고 간을 돌려서 우리가 간이 청소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배출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자연식의 자연적인 면역을 올려서 내 자가 면역을 올려서 배출을 시키는 게 뭐 간 디톡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피부 디톡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디톡스 중에 자궁 디톡스 어느 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해져서 그 부분의 쓰레기를 우리가 이제 청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비워줘야 나의 나머지 쓰레기들을 적당해야 치우죠. 너무 많으면 치우기 싫죠. 그리고 너무 많으면 더러워요. 냄새부터 아주 더럽게 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라면 요즘에는 디톡스를 1년에 2번, 너무 자주는 하지 말고 2번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은 림프 디톡스. 그러니까 쓰레기 진짜로 다른 거는 간 기능을 올려서 배출을 시킨다. 뭐 자궁 기능을 올려서 뭐 혈관의 기능을 올려서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 림프가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간 기능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좋은데 림프가 막혀 있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통을 이번에는 비워보자는 거예요. 쓰레기 정리를 해보자. 즉 이제 그냥 청소가 아니라 우리가 집 청소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도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데 자 아파트에서 물탱크를 청소하겠다. 물탱크 전체를 청소하겠다. 그런 거는 진짜 1년에 지금 1년이 아니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물탱크부터 시작해서 관들을 싹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아주 한동안도 집에 더러운 냄새나 날파리도 안 꼬이고 그리고 배출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림프 디톡스는요. 아주 큰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아파트로 치면 물탱크 그리고 그 관들을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탱크와 간을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 림프는 어디에 로 배출이 될까요? 우리 몸 전체 혈관 옆에는 다 림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사실 심장이 빡빡 뛰어줘도 혈관은 좀 청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혈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혈관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트, 심장이죠. 심장에서 빡, 빡, 빡 이렇게 해주면 왜 우리가 호수를 좀 이렇게 모았다가 칙 이렇게 해주면 그 호수의 간에 그렇게 많은 때는 묻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쭉쭉 짜주기 때문에 혈관은 어느 정도 깨끗한데 림프는 무엇이 회전을 하게 할까요? 림프도 돌아야 되는데. 혈관은 심장이 회전 펌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혈관은 심장이 좋으면 혈관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혈관이 좋으면 심장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림프는 어디서 쏘아줄까요?
수도꼭지가 어딜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림프는. 그래서 림프는 우리가 큰 혈관 옆에 붙어 있다 했죠. 혈관에서 이게 심장이 빵 이렇게 하니까 꿀렁꿀렁꿀렁꿀렁 우리 혈관 이게 혈 뽕뽕뽕뽕 여기 대 보면 이게 뚝 뛰죠. 살아있는 사람 다 뛰죠. 여기 대도 볼렁볼렁볼렁볼렁 뛰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가면 혈관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트럭 있죠. 우리가 운전을 트럭하고 바로 옆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트럭이 내보다 빠르다 칩시다. 붕 지나가면 어때요? 차가 드드드 흔들려요. 그죠? 드드드 이렇게 흔들려. 그 힘으로 림프가 돕니다. 혈관이 확 지나가면 림프가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잘 지나가지는 사람은 림프도 적당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혈관이 잘 안 돌아가면 림프도 잘 안 돕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이 어렵습니다. 림프는 독소 배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배출을 하냐? 자, 만사하면 어디가? 자, 우리가 시커먼 곳이 있어요. 시커먼 곳. 몸을 이렇게 다 펴고 빨가벗고 상상하지 말고 내 몸 상상하지 말고 너그 몸 상상하세요. 자기 몸을 상상. 만세 빨가벗고 목욕탕에 딱 만세를 해봐. 앞에를 쫙 스캔하면 까만색 갈색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 팔꿈치 오케이. 또 팔꿈치는 앞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앞판만 보세요. 앞판만. 그 겨드랑이가 색깔이 거무튀튀하죠.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독소가 많은 겁니다. 요새는 애들도 그렇다.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이제 까매요. 목이 까맣다. 아토피 있는 애들은 독소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또 겨드랑이 있고 또 앞판에서 쭉 보면 어디 가슴이 검해. 야 그건 아니다. 맞아요. 목주름이 까만 이유도 그렇지. 사타구니 반줄을 작은 거 입어가 시커먼 게 아니고 알겠죠? 자꾸 저 피가 시커먼 게 아닙니다. 거기가 림프가 나가는 곳이에요. 그 쓰레기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시커매. 그래서 쭉 또 내려가면 어디예요? 무릎이 검은 사람 있고 허연 사람 있죠. 무릎. 또 쭉 내려가면 어디예요? 발목. 맞죠? 그런 데가 까매요. 자, 뒷판으로 돕시다. 자, 뒤로 돌아.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들이나 남편이나 내나 이렇게 뭐 한 번씩 시켜줄 때가 있죠. 그러면 자, 뒤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어디가 까매요? 목덜미 까만 사람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갑니다. 허리춤이 까만 사람도 있어요. 또 쭉 내려갑니다. 어디? 무릎 뒤편.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릎 뒤편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또 발목이 까맣습니다. 그 부분들이 모두 림프에서 독소가 나가는 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쭉 당겨서 이렇게 쭉 당겨줘라 할 때 여기에 있는 근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림프를 열어주면 이쪽에서 독소가 나갑니다. 독소가 이제 왜냐하면 혈관이 벙벙벙벙 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해라. 효과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다 오늘 샤워할 때 확인해요. 색깔이 어떻는지. 털 때문에 까만 거 아니에요. 알겠죠? 싹 밀었을 때 색깔이 같아야 해요, 원래. 자, 이게 블랙핑크가 제일 나시를 많이 입더라고. 춤출 때 이를 봐봐. 야들 색깔 어떻는지. 똑같아, 색깔이. 그리고 쏙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뒤꿈치란다. 무릎 뒤에도 툭 튀어나온 사람 있어요. 툭 튀어나온. 그 다 독소예요. 팔꿈치 뒤에 툭 튀어나오고 시커먼 거 독소예요. 그쪽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림프를 청소하면 그쪽이 림프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독소가 나가게 되면 착색들이 떨어졌다라는 자체가 그게 이제 빠져나간 게 되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독소가 확 몰려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살짝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살짝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억수 웃긴다. 처음에는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는 대부분 다 아픕니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왜 아픈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겨드랑이가 아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팔목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무릎 뒤에가 아파요. 그 다음에 골반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가 돌아가요. 쭉쭉쭉쭉. 그게 뚫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이죠. 쫙 몰리니까 그쪽으로 독소가 몰리니까 통증이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씩 보기로 할게요. 자, 칠판이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게 지금 1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보면 건강하다가 질병이 있죠. 이렇게 갈 때는 바로 갑니까? 질병이라는 병명을 부여받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이 과정에는 반드시 거치는 게 있습니다. 뭘 거치냐면 대사증후군을 거칩니다.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거죠. 맞죠? 예를 들어 당뇨라는 질병을 부여받기 위해 난 당뇨예요. 당뇨예요. 라는 질병을 부여받기 전에는 무슨 대사증후군이 나나요? 내당능장애라는 이것을 합니다. 내당장애가 뭐야? 당화혈색소가 올라갑니다. 당화혈색소가 올라갑니다. 당뇨라고 병명을 부여받을 때의 당화혈색소는 6.5인가 그 이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스포츠는 6.4인데요. 6.8인데요. 이거 따지지 말았겠죠. 내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친절히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약해요. 자, 6.5부터 아마 당화혈색소 6.5부터 당뇨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8이나 8.5부터는 이 사람은 합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요. 자, 그런데 건강하면 당화혈색소는 정상 수치가 우리가 4.5에서 뭐 6.5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4 근처예요. 4.5, 6, 7, 8, 9, 10, 5 사이가 건강한데 그럼 나는 내당능 장애일 땐 6.3, 0.2 때문에 우리가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부터 여기 6.34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아직 나는 당뇨라는 병을 부여받지 않았고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에는 뭘 먹으면 돼요? 글리코다운을 먹으면 돼요. 참 뉴트리라이트 대단하더라. 미국 뉴트리라이트는 6.5, 특히 8.5도 다시 5대로 돌릴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 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현재 법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면 우리는 그게 이미 임상이 끝난 게 아니라 시판이 되어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우리 뉴트라이트 희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 루틴이 건강하지 않다면 질병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내 루틴이 좋지 않으면 질병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루틴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자, 루틴 어떻게 만들지 알려드릴게요. 그거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우리가, 질병이 여기까지 갈 때는 대사증후군을 거친다 했는데, 질병의 7단계로 질병으로 갑니다. 7단계로 질병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1단계죠. 내가 질병으로 가기 위한 건강에서 질병 요까지 1단계. 1단계는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하냐. 내 몸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 질병으로 가고 있다고. 첫 번째는 무기력과 피로. 이게 질병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고요. 왜? 미세한 독소들이 온몸을 돌면서 염증에 일으킵니다. 자, 건강의 반대말은 질병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염입니다. 건강의 반대말은 염증. 우리가 염증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치료가 된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염증을 놔뒀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과 필요하다는 거는
내 몸에 미세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미세하게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피로가 저렇게 무섭게 되냐, 라는 그런 방송들도 많고, 우리 하승민 대표님도 얘기했죠. 피로가 갖고 오는, 만성 피로가 가지고 오는 무서운 질병들, 모든 질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로하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몸이 나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야야야야, 염증 좀 있다. 네 염증 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나를 재우는 거예요. 재우면 청소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솔루션은 쉬어라입니다. 푹 자라, 쉬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내 몸을 살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사인대로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질병의 씨앗이 심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대로 할 수 없잖아. 내가 막 피곤하다고 매번 잘 수도 없으니 그 다음 단계로 진도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염증들이 요렇게 생기면 자, 이제 몸이 주인이 좀 독소에 대해서 배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못 가지고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어쩔래? 큰일 났다. 이렇게 염증들이 쳐돌아다니는데 이걸 가만 안 두놓을 게가 라고 의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염증들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보다 일단은 어떻게 얘네들을 모아서 가두자 라는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두자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독혈증 어디로 가두냐면 어디에 가두냐면 혈관으로 모읍니다. 혈관으로 독소를 모아요. 그래서 혈관계가 좀 안 좋아집니다. 뭔가 조금 뭐 약간의 고지혈이 있다, 약간의 혈관이 뭐 좀 더럽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계에 내가 작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2단계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2단계로 얘네들이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혈관에 백혈구들이 직접적으로 있으니까 얘를 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가뒀단 말이에요. 가뒀는데 그래서 막 여기가 머리도 좀 아프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아프기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몸이 사인을 줬는데 몸이 내가 못 알아듣고 또 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죠. 나쁜 거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먹어야 할 시간에 뭐 배출해야 할 시간에 먹고 막 이렇게 루틴이 안 좋아요. 루틴이 여러분들이 나쁜 거, 뭐 불량식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루틴이 안 좋은 거예요. 루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씨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이제 모았는데 모으다 보면 자꾸 모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혈관들이 더 이제 비좁아지잖아요. 얼마나 혈관이 비좁은데. 그죠? 그리고 200km로 혈관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모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될 것 같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3단계로 갑니다. 얘들이 또 의논을 합니다. 몸이 의논을 해서 3단계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해야 되죠. 얘들을 나가게 해야 되죠. 자, 버리자. 자, 버려보자. 급하게 내보내자. 급하게 내보내자. 이게 뭐냐면 아토피 알러지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 알러지. 아토피 알러지. 안 하던 비염이 생기고 뭐 아침에 눈이 막 간지럽고 재채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없던 아토피가 생겼고 라는 게 3단계, 질병이 3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나는 연고 바르고 그냥 뭐 그 증상만 완화시킨다면 그때 당시에 증상은 조금 완화되어도 우리가 총체적인 몸의 사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 진도를 뺄 수밖에 없어요. 내보내도 어때요? 계속해서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나쁜 독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얘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어딘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주 당당하고 훌륭하게 질병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질병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때 빨리 건강관리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질병을 당당하게 부여받습니다. 어떤 질병?
질병, 염이라 했죠. 염, 통증을 동반하죠. 염증, 부증, 통증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신우염, 장염, 위염 이런 것들을 부여받죠. 그게 4단계입니다. 칸이 모자라네. 그럼 5단계 다음 페이지부터. 자, 그렇게 질병을 부여받고 나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죠. 그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통체적으로 검사를 우리가 정리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염 같은 경우는 위의 벽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거를 관리를 안 해주고 계속해서 독소가 더 생기도록 더 몰리도록 이렇게 계속 하니까 계속 겔포스 먹고 막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하니까 이게 계속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위가 많이 헐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농도가 점점 짙어지죠. 집약돼 있죠. 그래서 5단계 궤양이라는 걸로 갑니다. 궤양. 그래서 염증이 집약됩니다. 집약, 궤양. 그래서 이렇게 파인 염증이 나는 그런 궤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질병의 5단계. 자, 6단계는 뭐예요? 이 아이들이 궤양 이렇게 생기니까 점점 커지죠. 막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다음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염증이죠. 그러니까 농이 생기는 거예요. 농이. 그죠? 우리 여드름처럼 농이 막 생기면 얘들이 막 퍼지잖아. 막 온데 다니면서 더 큰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이 아이를 돌처럼 만듭니다. 돌처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합니다. 그게 경화가 되는 거죠. 경화. 반경화, 동맥경화, 경화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경화를 만듭니다. 경화. 그래서 원천 봉쇄가 경화입니다. 질병의 6단계. 그리고 7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경화된 것들이 여기서 막 안에서 썩어가고 그리고 막 경화돼 있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미친 세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20년에 걸쳐서 미친 세포들은 어때요? 호르몬계가 미쳐버리면 당뇨가 오죠. 갑상선 암이 오죠. 그리고 뭐 위 이런 게 경화가 미쳐버리면 암이 되죠. 그런 식으로 나는 고칠 수 없는 병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15년, 20년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암이 걸리고 있는 것은 백혈병이나 유방암, 이제 호르몬 쪽에 있는 암이 걸리는 것은 여기 이게 순서가 맞지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암이 오는 것에 자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암으로 진도를 빼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예방접종 때문이다 말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외부의 독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 생기는 독소만으로도 이렇게 진도가 빠지는데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공기, 미세먼지, 음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소의 공격은 훨씬 더 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왜냐면 나쁜 걸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나는 좋은 것만 먹어요. 숨 쉬잖아. 그지? 숨 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정기는 기본이에요. 단 청정기가 초미세먼지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 수 있는 폐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앰모스피어나 블루 같은 걸 써줘야 우리가 조금은 더디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서 질병까지는 단계를 거쳐 가게 돼 있고 사이에 대사질환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 때 우리가 느낌을 알아서 다시 돌려야 되겠죠. 점점 멀어져 가야 돼요. 멀어져 가야 돼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음식도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청소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잠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청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온몸을 돌다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임은 이 속도를 불임이란다. 아니요, 임신 아니에요. 불면은 불면은 이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불면 고쳐야 하는 병증인데 참 안 고쳐지죠. 우리가 장을 케어했을 때 불면이 케어됩니다.
그리고 이 디톡스를 했을 때 불면 케어도 많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디톡스의 원리는요. 우리가 효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루틴을 좋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루틴을 좋게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점심 때 또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런 루틴도 있지만 몸 내에 인체 내의 건강의 루틴을 볼 때 첫 번째가 효소를 살려야 합니다. 효소, 좋은 루틴은 효소를 살립니다. 우리가 효소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침도 효소고 위에 나오는 건 뭐예요? 뭐 위산,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췌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먼저 입에 들어가면 어떤 효소가 나온다?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얘는 탄수화물 전용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쪽쪽쪽쪽 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꿀떡 삼키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그래서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죠.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소화효소. 걔는 단백질 전용 칼이에요. 단백질을 쪽쪽쪽쪽쪽쪽 잘라서 만듭니다. 뭐 죽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서 위에서 충분히 섞이고 살균이 되어서 이제 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소장 입구에 있는 췌장으로 도착하게 되면 췌장에는 리파제 들어보셨죠? 걔는 지방의 가위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침이나 위가 많이 침이나 펩신이 많이 안 나왔을 때 췌장에서 다시 한번 분비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소장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좋을 시에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뭐래요? 다양성이 좋으면 다양성이 좋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영양제를 아주 효율성 있게 딴 애들은 한 개만 먹어도 되는데 나는 반 개만 먹어도 한 개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내지는 사람들이 3배씩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게 나는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장이 좋을 때 그게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높였을 때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소를 살려야 되는데 침 찍찍찍 뱉지 마라. 침이 얼마나 비싼데. 침이 금보다 더 비싸대. 뱉지 마라, 뱉지 마라. 그래야 왜냐하면 효소는 신이 우리에게 적당량을 줬죠. 죽을 때까지 요렇게 요걸로 써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놓은 양을 줬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 난 이게 제일 슬퍼요. 많이 드시는 분은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효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효소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많이 드시는 분은 효소를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리고 효소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는 분은 장수하십니다. 장수는 소장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그다음에 뭐 간식을 먹고 나쁜 거 좋은 거 다 먹죠. 그게 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일단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 우리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80%를 소화에 쓰고 20%를 활동하는데 보통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그죠? 요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소화를 잘 하고 잘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혈관으로 가고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에 80%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에너지가 딸려서 잠이 오죠. 피곤하죠. 왜냐하면 얘들이 소화를 하는데 80%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요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뇨의 전 단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한테 효소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80%가 되었냐면 이게 화식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화식 때문에. 원래는 이만큼 안 써도 되는데 화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인간이 불을 마주하게 되고 불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조리해서 먹을 때부터 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불을 사용하기 전인 원시 시대와 현대는 원시 시대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원시 시대의 어떤 루틴을 넣어주면 굉장히 이게 자연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세포들과 몸이. 그래서 화식이 우리에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으로 고기를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야만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익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소화효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효소를. 그러면 익은 음식이 아닌 생을 먹었을 때는 생에는요, 본인 자체에서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서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에너지를 내는 것과 소화를 하는 것에서 80%에서 20% 요거 가지고 산다고 했죠. 그런데 이 림프 디톡스는 요 80%를 떨어뜨릴 겁니다. 이 80%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 50%, 30%, 20%가 되면 이거는 100이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몸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40%, 50%, 70%, 80%의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에너지로 내기 때문에 이 림프 디톡스 후반부에 가면 훨씬 더 피곤하지 않고 디톡스의 대부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소화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훨씬 에너지가 납니다. 내가 배출이 다 되었다 생각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1일차 끝나고 2일차부터 너무너무 뭐시 이래 가볍노. 와 가볍다. 또 모든 디톡스의 효과는 뭐예요?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독수리가 됩니다. 막 저 산 너머까지 모일 파이라. 맞죠? 그 다음에 어깨에 곰 3마리가 내려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 팔다리가 어떻게 가벼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톡스의 기본이고 이것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하게 되면 고방 안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무엇을 하냐면 에너지가 넘치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뭘 하냐면 남은 에너지로 내가 뭘 하냐면 온몸에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청소. 대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까지 싹 다 해서 쓰레기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수관까지 다 치워버리는 게 그게 진짜 대청소. 그래서 가장 큰 대청소가 림프 디톡스입니다. 가장 큰 디톡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림프 디톡스는 이 대청소를 도와줄 겁니다. 이 에너지를 높여서. 나의 자가 면역 그리고 나의 생체 리듬을 살려서. 자, 알겠죠? 그래서 익혀 먹지 않은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아껴야 되는 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아까 루틴이라고 했죠. 루틴을 잘 잡아야 한다. 루틴을. 자, 우리가 루틴이라면 아침에 일찍 일하고 이런 루틴 말고 새벽에 일나가 운동하고 이런 루틴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 몸 안의 루틴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8, 8, 8. 이건 다이어트 할 때도 얘기 많이 하죠. 요것만 하면 진짜 살도 자꾸 빠집니다. 그렇게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틴을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과하게 찌진 않습니다. 조금은 찌겠지 많이 먹는데 장사 없습니다. 하지만 막 구불러 댕기듯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살도 빠집니다. 계속 지켜낸다면 내가 좀 과체중이다, 심한 과체중이다 하신 분은 요것만 지켜도 계속 살이 빠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고 난 너무 피곤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루틴만 잘 지켜내셔도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단계를 낮출 수 있으니까 요거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888. 그래서 첫 번째 8, 먹는 시간.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우리 몸이 원래 이렇다고. 원시 시대부터. 알겠죠? 그래서 얘는 흡수를 시킵니다.
흡수도 하고 방어도 하고 모든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낮에요, 낮에. 낮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방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팔 동안에는 먹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팔이. 자, 그 다음 팔이 뭐예요? 요쪽에 해당하는 팔. 이 팔은 뭐예요? 대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재생. 이런 진짜 기본 대사를 합니다. 기본 대사.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요때가 재생을 할 때입니다. 재생을 할 때. 자, 요때입니다. 이때는 자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호르몬이 이 중에서도 호르몬이 가장 핫할 때는 10시부터 2시까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자줘야 뭘 해요? 키도 크고 좀 안정적으로 되고 갱년기도 좀 적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 팔은 뭐예요? 그 다음 팔은 배출입니다. 배출 시간상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이때가 림프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즉 청소 시간입니다. 재생했던 찌꺼기들, 낮에 있었던 찌꺼기들, 낮에 우리가 막 열심히 혈관도 돌고 이러다 보면 혈관이 얼마나 하면 일을 많이 하고 혈관이 복잡한데 그러면 가다 보면 혈관도 스크래치도 나고 약간 헐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데일밴드를 발라줘야 되겠죠. 아까진기도 바르고 후시딘도 발라주고 그죠? 데일밴드도 발라주고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우리 왜 어때요? 병원에서 드레싱 하고 나면 피 닦은 솜, 그 다음에 뭐 붙인 저번 주에 붙인 거 이번 주에 떼고 쓰레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려 할 판에 뭐가 들어오면 이걸 모두 응급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서 에용 그럼 다 놔둬 띄야 돼. 그게 자꾸 모이면 거기서 당연히 벌레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만 잘해줘도 현대인은 이게 안 돼요. 식이섬유도 많이 안 먹고 배출에 대한 음식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효소도 남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디톡스는 이쪽이에요. 이쪽. 알겠죠? 모든 디톡스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디톡스를 많이 하잖아요.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 시간을 지켜주자. 알겠죠? 그래서 배출을 잘 시켜서 이 림프 디톡스의 핵심은 에너지를 올려서 배출을 잘 시키고 배출을 잘 시켜서 에너지를 잘 올리고 에너지를 오르면 이 두 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배출을 미루게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재생을 미루게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뭘 먹는 거예요. 888만 지켜줘도 좋습니다. 단 11일 정도라도 진짜 내가 제대로 루틴을 만든다는 거죠. 이거 끝나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루틴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어떻게 막 뭐라나 이게 뭔가 가두리를 둬서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지금 이 시간 맞다 이 시간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맞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가서 습관화 시키도록 하는 게 루틴이죠. 루틴이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습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게 된 게 습관이죠. 그래서 아침 문화를 바꿔내자라는 게 림프 디톡스의 핵심입니다. 아침 문화. 여러분 어때요? 아침을 얼마나 먹어요? 아침. 성장기 애들은 아침을 먹여야 합니다. 배출할 때도 얘네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은 아침을 적당히 거하게 막 9첩, 12첩 뭐 쌀 때 먹는 그런 거 말고요. 적당히 먹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배출에 도움되는 걸 먹었을 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아침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아침 문화를 바꿀 겁니다. 자, 아침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자, 여러분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아침은 우리 5가지 제품으로 아침을 대신할 거예요. 대신. 이건 림프 디톡스가 끝나도 온 가족 모두 계속 먹어주면 좋아요. 왜? 배출에 굉장히 도움되는 효소와 그리고 영양소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청소부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림프가 청소하려고 할 때 청소부를 더 넣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내가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고 이제
이제 돼 죽겠는데 남편이 와서 막 거들어주면 너무너무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도와줘. 막 여러 명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빠르고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몸에 기분 좋게 우리 몸을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아침은 계속 하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디톡스 너무 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럼 원래 디톡스를 하면 몸이 좋아진다 이가 그죠? 근데 아침에 저는요 진짜 많이 먹는데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게 내가 살안찌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침 되면 밥맛이 1도 없어요. 내가 매일 이러면 말라 비틀어질 낀데 하면서 내가 매번 이런 밥맛이면 진짜 살 안 빼도 될 낀데 살은 저도 많이 찝니다. 살 안 빼도 되고 살도 안 찔 낀데 어떻게 이렇게 아침 밥맛이랑 오후부터 시작해서는 폭발적입니다. 야식이 제일 맛있죠. 라면은 언제 먹어야 맛있어요? 새벽에 먹어야 맛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침을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을 안 먹으면 좀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먹기는 하는데 그거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게 저해가 돼서 자 지금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올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메리카노 안 됩니다. 얘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 스탑입니다. 근데 제가 커피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스탑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카페인이 없는 걸 커피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카페인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차는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제품은 뭐냐면, 자, 그 단백질. 자, 조리하지 않은 생단백질이죠. 그래서 생식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틴, 우리 프로틴 들어갈 겁니다. 그 프로틴은 조리하지 않은 생식은 지가 소화 효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효소를 많이 쓰지 않으므로 청소하는 애를 불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버, 비츠가 들어갑니다. 파이버 비츠. 청소죠. 얘는 대빗자루예요. 대빗자루. 연락 청소하고 있는 데다 대빗자루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많은 과일류, 특히 사과의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들어갑니다. 비츠. 그 다음에 이스트비. 이스트비. 소화효소죠. 사실 이거는 대사효소입니다. 대사효소. 알겠죠? 대사효소가 들어갑니다. 아까 안타깝게도 한국 제품 중에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소화효소.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이걸 왜 내가 이걸 모았냐면 미국 제품이 좀 들어갈 거라서 그래요. 미국 제품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제품으로 센 디톡스가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막 절식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막 40알씩, 100알씩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미국 제품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미국 뉴트라이트입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이 뛰어나서 그 몇 알로 우리 100알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잠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요소고 미국 제품 중에 다이제스트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효소적 엔자임. 얘는 뭐냐면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를 미리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불러낼 일이 없습니다. 림프 청소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레시틴 알죠? 천연 계면활성제 청소부입니다. 혈관 청소부. 혈관 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혈관도 잘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요 아이 4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대용량, 이게 큰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섞어서 갈아야 합니다. 믹서기 안 되고 분쇄기에 가세요. 싹 갈아가지고 요 하이보 비치통하고 단백질통에 딱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대사에 조금 여기 조금 더 여기는 폴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치자. 그렇게 하고 아미노 있죠. 우리 아미노 7과 2분의 1스푼이 들어갑니다. 7과 2분의 1스푼. 그거는 이제 서비스로 스폰서님들이 좀 해주시든지 소비자분들이 할 때는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 사기가 웃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아침 선식입니다. 아침 선식. 아따 맛있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첫날은 잘 모르겠는데
점점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속이 편해요. 난 아침을 안 먹는 이유가 아침을 좀 잘못 먹으면요. 하루 종일 더부룩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데 이걸 먹고 나면 편안합니다. 막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미국 다이제스트 요거 들어갑니다. 1. 그다음 두 번째 미국에 비타민 B가 들어갑니다. 한국에도 B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B는 듀얼 B라고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위쪽은 진한 초록색, 아래쪽은 연한 초록색. 자, 이게 뭐냐면 뉴트리라이트가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갔냐면 원래 수용성 비타민들은 모두 내 몸에 들어오면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무조건 다 나갑니다. 배가를 먹었던 천알을 먹었던 링거로 맞았던 4시간 뒤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트리라이트의 과학기술이 이것을 연장비라고 얘기할 수 연장비 몇 시간까지 연장하냐?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대박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이 듀얼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I와 B는요, 뭘 할 거냐면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혈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 이 아이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1차 대사를 통해서 끈적한 액으로 만드는 게 1차 대사입니다. 이 끈적한 거를 그 다음에 수용성으로 만들어 우리가 체내로, 체외로 배출하게 되죠. 소변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독소가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끈적한 걸 수용으로 만들 때 다시 음식물을 넣어주고 이거를 일을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청난 독소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아이가 뇌에 많으면 뭐가 돼요? 치매, 그 다음에 뇌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게 되고요. 혈관에 많으면 당뇨 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 다 이 아이입니다. 심장에 붙으면 죽죠, 그죠?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협심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하고 빼내줘야 합니다. 그게 간 디톡스거든요. 근데 이 듀얼비가 이렇게 도와주면 80% 내가 나의 에너지와 함께 이 듀얼비가 호모시스테인을 직접 공격해서 수용성을 지용성으로 만들어 이걸 데리고 나가는 데까지 12시간, 14시간 버텨준단 말이에요. 계속 버텨주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 아이를 공격해서 물로 만드는 과정 중에 먼지도 생기고 이렇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이게 좀 뭐가 돼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좀 흐트러져서 풀려요. 풀리고 나면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소변으로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아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목, 무릎 뒤에, 팔꿈치, 어깨, 목 이런 데로 다 뿜뿜 나가게 됩니다. 배에도 있습니다. 허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 얘들이 나가게 되면 얘들이 확 몰리게 되죠.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가려고 짜달실이 줄 서 있으니까 그 부위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부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당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명현이 좀 올 때는 반드시 운동, 땀을 흘리면 돼요. 땀도 독소 배출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원합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땀 흘려서 시원한지 안 하는지 이걸 좀 알거든요. 독소가 나가는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도 디톡스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운동을 좀 땀이 나도록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반, 1시간 적당히 땀이 나도 요새 땀 너무 잘 나죠? 너무 막 습해가지고 땀 흘리기 최적입니다. 이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듀얼비가 들어갑니다. 연장 3번은요. 비타민C. 그러면 이걸 한국 제품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한번 대청소할 때만 넣어줍시다. 계속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 제품으로. 그 다음에는 충분히 청소가 됩니다. 사이사이 먹어주시면. 그 다음 비타민C가 이것도 연장 비타민C가 들어갈 겁니다. 연장.
똑같아요. 우리 아세로라 C지만 연장. 요것도 12시간씩 14시간. 왜냐면 우리 걸로 알 수가 너무 많아서 넘기기가 어렵어요. 디톡스 활동 안에만. 그래서 이 아이 세 알, 요 아이도 뭐 네 알.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두 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장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비타민C가 계속 체내에 혈관 내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생기는 아이들도 좀 잡아먹고 그리고 있던 애들도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염증이 많을 때 비타민C를 엄청나게 연결해서 많이 먹으라 하죠. 우리가 감기 걸리고 이런 막 시제리 밀어넣죠. 그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줘야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만큼 연장 비타민C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아침 선식입니다. 다르죠? 봐봐요. 요게 아침 선식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생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디톡스를 시킬 겁니다. 아침에 생식 안 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루틴은 이 아이가 만듭니다. 이 아이가 아니고 요거 안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갈아가 딱 먹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제품 코큐텐. 코큐텐을 통해서 혈관, 에너지 업 요거 시켜주면 돼요. 하루에 3, 3, 3. 자, 나 저혈압이다. 1, 1, 1. 알겠죠? 그 외에는 다 3, 3, 3. 나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있다. 저혈압이다. 그냥 저혈압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혈압이다. 1 나면 팽팽 돈다. 이런 사람. 자, 5번은 유산균. 자, 유산균은요. 장이 컨트롤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디톡스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365도 괜찮고 여러분이 부여받은 거 있죠. 3번, 5번, 1, 2, 3, 4, 5, 6번 그거 쓰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우리 365를 저는 333 먹고 333 먹고 내가 부여받은 번호 있죠. 1, 1 요렇게 먹었어요. 점심 때 들고 안 나가고 요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건 적당히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틴을 정확하게 하는 거. 루틴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뭘로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 레몬수 한 컵을 먹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레몬수 한 컵. 레몬수는 어떻게 만들죠? 레몬을 짜야 돼? 아니. 우리 아로마 있잖아.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두 방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두세 방울 딱 떨어뜨려서 마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한 30분 있어도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침에 뭘 해요? 아침 선식을 태워서 물 300에 두 스쿱을 조금 싸서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고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과 한 쪽 정도, 생식 한 개 정도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머리가 좀 도니까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먹어주는 게 좋답니다. 저는 과일도 싫거든요. 입에 여기가 막 아파. 시려워서 아파. 막 여기가 찡찡 아파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점심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쭉 먹고는 아까 얘기한 2짜리 아침에 먹는 거 있죠? 333, 333, 33 이렇게 있죠? 그 아침에 먹는 식품을 다 먹습니다. 그럼 끝. 그대로 공복을 유지하세요. 뭐 다른 거 먹지 말고 이제. 그리고 점심이 됩니다. 그럼 12시부터 2시 사이 점심을 먹게 되죠. 점심이 중요합니다. 10일 내도록 현미식 하셔야 됩니다. 현미를 어떻게 한 번에 다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쭉쭉 꺼내 드세요. 사실 우리가 렌즈에 돌리면 분자가 다 파괴돼서 안 좋지만 그렇게 렌즈에 돌리기 싫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에 쌀 한 컵, 현미 한 컵을 불려가지고 아침까지 그냥 불려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마실 때 꼬마 냄비에다가 그걸 넣고 물을 딱 적당히 좀 더 맞춰서 꼬마 냄비를 가열을 시킵니다. 그럼 물 마시고 조금 있으면 드그드그드그 하거든요. 그때 불을 땡땡땡땡 줄여놓고 난 씻으러 가요. 그러면 되어 있어요. 꼬마 냄비 1인분의 반이 100g에서 120g 정도 돼요. 그래서 반 그릇을 퍼서 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반은 하루 정도 놔둬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전 냉장고에 넣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좀 식은 밥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5번 밥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씩 나눠 먹었어요. 제주껏 하세요. 그래서 또 바쁘신 분은 한 번에 10일치 5인분을 다 해서 그람을 재서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해동시켜서 들고 나가는 형태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낮에 현미밥과 슴슴한 생것을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슴슴한 간이 돼 있는 찜 안 돼요. 탄단지 다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점심 때는 고기 피하시고 고기가 소화액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고기는 생으로 못 먹으니까 고기는 피하시고 튀김류 기름 피하시고 웬만하면 채소, 야채 그런 거 위주로 슴슴하게 그냥 우리 식당 가면 나오는 반찬들 그냥 드시면 돼요. 웬만하면 비빔밥 시키셔가지고 밥은 빼고 그 비빔밥에 있는 나물과 함께 먹으면 돼요. 그죠? 쌈 좋죠. 뭐 오이 찍어 먹는다든지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또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다이제스트 소화 효소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두 알을 먹고 밥을 먹고 3333 이거 먹으면 돼요. 그리고 5시가 되면 뭘 하나? 선식을 마십니다. 5시. 왜냐하면 배가 억수 고픈 걸 막기 위해서 선식을 마시고 6시 반에서 7시 전에 저녁을 드시는데 저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배고프지 않을 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은 생식입니다. 그래서 뭐든 씹어 먹습니다. 과일 됩니다. 과일, 단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가 제일 편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거 다 껍질째 우리 디시플랍스에 잘 씻으셔가지고 그때 먹을 때 이 3333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고 파프리카 씹어 먹고 당근 씹어 먹고 샐러드 해가지고 드레싱을 해가지고 먹어도 됩니다. 근데 드레싱에 기름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발사믹 같은 거 너무 좋죠. 식초 이런 거. 단 거 안 됩니다. 단 거는 데인절. 그죠?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식을 드시면 되고 그런데 또 난 너무 또 생식이 그렇다 하면 버섯 구워 먹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후라이팬에 야채 각종 야채를 구워서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이런 건 껍질째 안 먹으니까 뭐 조금은 먹어도 됩니다. 키위도 껍질째 드시는 분 봤습니다. 그렇게 껍질째 모두 다 드셔보셔요. 그러면 저녁은 너무 배가 부른데 제가 그런 과일이나 이런 건 안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무조건 드세요. 화식이 아니라 생식이 들어가줘야 내가 들어간 애들이랑 청소할 때 재생시킬 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냅니다. 그렇게 7시 전에 모든 식사를 끝내고 아웃!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물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에 곱하기 뭐 하는 거 알죠? 그래서 보통 2리터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물을 계속 드십니다. 그래서 10일을 합니다. 10일. 10일. 가격은요, 선식을 빼면 진짜 얼마 안 해요. 거의 20만 원대거든요. 코큐텐하고 유산균이니까 한 25 정도 되고요. 선식까지 합쳐도 50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블 X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더블 X 드셔도 됩니다. 더블 X 드시면 더 좋고요. 근데 뭐,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아침 선식이 진짜로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여러분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아침밥 보면 미역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에 반찬 그거 다 계산하면 돈이 얼만데 그죠? 적어도 하루 아침 식단에 내가 뭐 4, 5천 원치 이상은 먹는데 우리 비츠랑 그거 간 게 2천 원치도 안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몸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내 몸을 루틴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괜찮고요. 남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사를 아침에 이 아이로 바꾸셔 보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거하게 안 차려줘도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그거에다가 탄수화물 조금 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조금 단백질, 계란 정도 먹고 나가면 되겠죠. 머리 안 돕니다. 진짜 학교 가면 좁니다. 이거 먹고 나면 안 좁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틴을 내 몸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냥 선식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 맛이 없더라고요. 림프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선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제가 왜 모으냐면 이 설명을 일일이 해줄 수 없고 1번, 2번 미국 제품은 단체로 주문해야 돼요.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ABO 번호가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한꺼번에 하면 순차적으로 올 거예요.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뭐 6개가 한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배송료가 싼 곳으로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은 15만 2천 원?
뭐 이 정도로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릴 겁니다. 림프 디톡스 하실 분 하면 쭉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국 제품 가격 보내시면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만큼만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 안 되는 사람은 안 시킬 거라고. 나중에 돼서 저도 할래요. 안 된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자주 오나 6개가 안 되면 한 박스가 안 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미국 없다고 번호 있기는 한데 뭐 그 번호 못 산다고. 내가 사줘.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엄청 까다로워요. 배송이 미국에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 내 번호로 하려면.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요거만 할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그리고 내 소비자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또 한 파스 이렇게 모아서 설명 듣고 한 파스만에 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기간을 좀 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는 하지만, 내가 나를 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뭐죠? 어, 어, 소비자들을 좀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바따로 지금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좀 많아지면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국 제품은 여러분들의 ABO 번호로 다 구매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C는 큰 용량을 시킬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퍼백에 갈 거고 어떤 분은 통에 갈 건데 이것이 먹다 준 거 아이가 아니고 반값만 쳤어요. 반값만. 딱 10일 할 양만. 그렇잖아. 딱 그만큼만. 저는 한 통 주세요. 헷갈려.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주문 안 받을 거야. 미국 거는 우리하고 게임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할 것만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 진짜 미국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뉴트라이트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게 난 너무 진짜 비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있을까? 없으면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일찍 자야겠네요. 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허다인 리더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림프 디톡스 지금 듣고 나니까 한번 해볼 요량이 있으신 분? 나 한번 해보겠다. 대충 인원을, 뭐 화면 꺼지신 분은 어떻게 됐고, 은영님도 손 들은 거지? 그렇죠. 자, 대부분 다 한다, 맞죠? 대부분 다. 자, 그러면 내가 대충 오케이,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방에 올리면, 이름 적고, 전국방에 안 계신 분도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을 적어야, 그분에게, 그분만큼 인원대로 제가 주문을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시켜야 이게 한꺼번에 우리처럼 100개씩 이렇게 안 되거든요. 조금씩 계속 시켜야 돼, 계속. 그래야 악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 거니까 물 건너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괜찮으면 1년에 2번씩 시즌별로 그냥 해볼 요량입니다. 알겠죠? 권주영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디톡스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컨트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지금은 순차적으로 지금 하겠지만 지금 한번 하고 나면 지금 8월이니까 내년에 한 3월 정도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또 한 8, 9월에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아침 선식입니다. 내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식기세제 같이 그거 미국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세제는 또 무거워가지고 이게 또 다르더라고 또 아유 복잡더라고 그래서 미국 제품 필요하신 분은 개인톡을 주세요 내가 다 알아봐야 돼 또 그분도 한두 개는 너무 귀찮을까 인가 봐 그지 아니 또 그분은 PB가 있으니까 할만하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마무리하고 또 빨리 OM 시작해야 될 분들 OM 시작하세요 자, 질문은 따로 저에게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